집값 못 잡으면 끝이라. 12년 만에 극약 처방이라.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요,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서울 수도권 적어도 신규 택지 발굴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핵심이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수준이거든요. 와, 저는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 이게 꺼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녹색을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끌고 나오기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그래서 8만 가구 공급하겠다. 그 외에도 말입니다. 3기 신도시의 추가 공급으로 2만 가구를 더 늘리고요. 수도권에는 신축 임대 11만 호를 매입 임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비아파트 공급 정상 시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에 21만 호를 공급하겠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하면 그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끝장난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 쥐어 짜냈다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엄청난 카드 12년 만에 아주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집값은요. 사실 겁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집값을 지금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주 연속 상승이잖아요. 20주 연속. 20주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0.01% 상승하던 것이 7월 22일에는요. 서울 아파트 매매값 자체가 0.30까지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7월 29일에는 상승폭을 좀 낮췄어요. 0.28로. 8월 5일 이번 주에는 0.16으로 더 낮췄고요. 집값이 20주 연속 올라가니까 무섭고 겁나죠. 말이 0.30이지 이것은 집값이 급등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0.28이나 0.26도 그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 카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전체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그린벨트는 149.09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예, 그중에서 말입니다. 과연 어디를 풀겠느냐. 지금 많은 순서로 본다면 아무래도 강북이 많죠. 많은 순서로 본다면요. 많은 순서로 본다면 당연히 강북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가 23.9 제곱킬로미터고요. 지금 보시면 강서구가 18.9예요. 노원구가 15.9, 은평구가 15.2, 강북구가 11.67, 강남구가 6.09고요. 송파구가 2.64입니다. 자, 이러면 지금 그린벨트 자체를 이 강북에는 전부 산일 거 아니에요. 전부 산, 그죠? 이게 전부 산이에요. 이게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강서 지역에는 좀 평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양이 적잖아요. 관악구도 이게 산이 많고요. 서초구도 이게 산이 아니라 평지가 많습니다. 강남구가 지금 제일 많지요. 송파구는 찔끔찔끔 있고요. 강동구도 있습니다. 강동구도. 그러면 이게 여러분 평지에다가 쉽게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나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극약 처방의 장소가
강남이나 서초나 강북이 강남이 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공급을 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서울 아파트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멈추질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집값 못 잡으면 윤석열 정부도 끝장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 수도권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낙폭을 자꾸 키우고 상승폭을 자꾸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0.15%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에는 0.16%, 그리고 8월 5일 이번 주에도 0.16%가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값에 대한 충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값도 크지는 않지만 0.01%에서요 0.07%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라는 극약 처방이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여전히 집값은 더 올라간다의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전셋값이 64주 연속 올라갑니다. 64주 연속. 저는 이것을 보니까요. 정부가 공급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사실 제도 개선이 빨리 필요하다 하는 지금 항목도 보이는 겁니다. 64주 연속 전셋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전셋값이라는 게 그동안은 2년 단위로 계약이 됐는데 지금은 4년 단위로 계약이 되잖아요. 바로 이게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2년 동안 올릴 거를 4년 동안 한꺼번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셋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게 임대차 입법 특히 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지금 시작이 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7월로 2년이 지났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셋값이 결국은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린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도의 개선도 이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뭐 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는 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은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저는 공급은 많이 일어나고요. 또 지금 아파트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도 뒤따라줘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전셋값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월별 거래량을 보세요. 역대 평균치 6,400가구를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6월에 7,445가구가 됐잖아요. 7월에는 6,322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월 역대 평균치를 넘어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집을 사자 집을 사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숙성이 됐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다 가격도 6월에 12억 4,434만 원 평균 거래 금액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7월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11억 6,217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12억을 넘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게다가 8월은 이미 11억 5,511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급매나 급급매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확실하게 돌아간다는 뜻이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돌아가느냐 올라간다에 방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매물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걷어들입니다. 지난 1월에 7만 3,929건이었거든요. 지난 4월 4일에는 10만 2천 건까지 늘었는데 4월 11일 8만 2천 건이잖아요. 8월 8일 현재는 7만 8,991건이 점점 매물을 걷어들이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올라간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두다가는
진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정권조차도 끝장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겁니다. 기존의 21만 가구를 앞으로 6년 동안 수도권에 계속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다가 추가 공급을 21만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년간 앞으로 6년간 42만 7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장이 급한데 당장이 급하잖아요. 당장이 급한데 앞으로 6년 동안 뭐 21만 가구를 더 추가로 공급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장은요. 저는 공급에 대한 신호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시장엔 침체의 공포가 있거든요. 분명히 침체의 공포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침체가 결국은 중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침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국의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침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침체가 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이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침체에 대한 공포도 이미 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제도의 개선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공급은 앞으로 6년 동안에 공급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이 급하잖아요. 임대차 3법 이거부터 먼저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12년 만에 극약 처방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고는요. 이거는 아마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 될까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임대차 3법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가 심각하니까 이게 또 이게 빌라에 대한 어떤 수요는 줄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 단순하게 시장을 볼 것은 아니다. 물론 12년 만에 극약 처방이라는 아주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을 저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도 저는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 나오는 것은요. 11월쯤 가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11월쯤. 11월이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계속 침체였던 늪으로 빠져든다면 시장은 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요. 반드시 바짝 쳐다보고요. 부동산은 지금 사는 것은 좀 저는 불안하다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 집이니까 결국은 저는 뭐 무주택자는 내가 살 집은 사라 이런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경제가 한번 터져도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터질 것 같거든요. 지난번 8월 쇼크 같은 거 말입니다. 8월 5일 날 그야말로 블랙 프라이데이 내지는 블랙 먼데이가 터졌던 것처럼 저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은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더 진솔하게 보면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게 보통 시가 대비해서 한 30% 떨어지면 사자 이런 주의였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주의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은 뭐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